1970년대 들어 북한에서는 1인 독재와 단일화된 사회의 경직성이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먹고 살만하니 적화통일이 욕심이 난 김일성, 1년 국가 예산의 30%까지 국방비를 증가해버립니다. 대한민국은 1960년대부터 본격적인 발전을 시작합니다.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정부는 멸공과 부국이라는 두 가지 컨셉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해 나갑니다. 총과 대포로 전면전을 펼칠 수 없는 냉전의 시기, 북한과의 체제 경쟁은 국가 경제력 싸움으로 이루어집니다. 1962년 1월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6월 화폐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경제발전을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1963년부터 독일에 광부와 간호사를 보내고 1964년에는 베트남 파병, 1965년 일본과의 한일 기본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넘쳐나는 노동력으로 큰 기술력이 필요 없는 섬유, 신발 산업 등 노동집약형 경공업 위주의 산업을 육성하여 수출을 늘려나갔습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으로 초토화된 한국이 발전하고 있다는 신호인 수출이 증가하자 국가 신용도도 상승했습니다. 신용도가 높아지자 해외에서 투자와 차관을 받는 것도 용이해지죠. 1960년대 무상 15억 달러, 유상 8억 달러의 차관을 받습니다. 이 돈으로 1968년 경인고속도로, 1970년 경부고속도로를 완공하고 인천, 부산항을 개보수하는 등 인프라 확충에 힘을 씁니다. 그리고 기계, 시멘트, 비료공장을 세워 국토 개발과 사회 안정을 꾀합니다. 또 철강, 비철금속, 기계, 조선, 전자, 화학을 6대 전략업종으로 선정하여 집중 육성에 들어갑니다. 포항제철,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등 굴지의 대기업들이 설립된 시기가 이때죠. 지금 대한민국의 수출 품목을 보면 먹고 살기 빠듯한 시기에 미래를 바라본 투자가 얼마나 시의적절했고 위대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산업 분야들은 막대한 자본과 수많은 기술자들이 필요해서 스페인과 이탈리아조차 진출을 포기하고 마오쩌둥은 노동력을 기반으로 대약진 운동을 실시했으나 처절하게 실패한 분야거든요. 군사정권의 보호와 육성 아래 중화공업 부분은 연 20%의 고도 성장을 일궈냅니다. 그리고 농촌에서는 새마을운동이 실시됩니다. 자급자족이 가능해진 시멘트를 이용하여 흙기를 포장하고 초가집을 없애고 지붕을 교체, 농기계의 보급, 전기 및 전화의 보급 등 농촌 전반의 생활 수준과 의식 수준이 향상됩니다. 1974년 1차 오일쇼크로 물가가 치솟으며 위기를 겪기도 하였으나 중동으로 건설 노동자를 보내고 국내 건설사들이 중동에서 많은 인프라를 건설하며 5일 달러를 벌어와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갑니다. 1976년 세계 19위 무역국으로 올라서고 1977년에는 1인당 GDP가 1000달러를 돌파하죠. 이때부터 북한과의 격차는 점차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북한은 이때 병력을 100만 명으로 늘리고 재래식 무기 보유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려나갑니다. 성장과 기술개발, 민생 안정에 힘써야 할 때 헛짓거리를 하고 있었죠. 젊은 남자들이 공장에서 일하고 공부해야 될 때 일은 안 하고 군대에만 있으니 나라의 비효율은 증가하고 나라가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한국은 1980년대에도 덩샤오핑의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제 성장률을 보여주고 고도 성장을 지속해 나갑니다.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라는 호재에 힘입어 연평균 11.8%의 성장을 합니다. 1876년 개항 이래 110여 년 만에 무역수지 흑자라는 기념비적인 성과를 보이며 1980년 1인당 GDP는 1700달러, 1989년에는 5700달러로 크게 상승합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북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고 이 모습은 동구권 국가들의 민주화의 신호탄이 되기도 합니다. 반면 북한에게는 비극의 서막이 오릅니다. 사회주의의 종주국인 소련이 소련 아프간 전쟁,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 사고 수습으로 내부적으로는 엄청난 비용 투입, 외부적으로는 위상 격하로 크게 휘청거리게 되죠. 동독이나 체코 등 동구권 세력들의 민주화 물결로 북한에 대한 기술, 금전적 지원을 할 여력이 없어집니다. 이러면서 무언가를 보여주고 자신의 영도력을 보여주고 싶었던 김일성은 무리수를 두기 시작합니다. 1. 서해관문, 대동강 종합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수자원의 확보를 위해 설치했습니다. 일개 군단의 군병력과 수만 명의 노동자를 투입하였으나 우리식 사회주의로 타국에서 기술 지원을 받지도 않고 3년 안에 끝내라는 김일성의 무지성 지령을 완수하기 위해 날림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공사 기간도 몇 년 딜레이 되었지만 간문은 물이 새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콘크리트 더미에 지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공사비 70억 달러는 물거품이 되어버리죠. 2. 평양 세계 청년 학생 축전, 88 서울올림픽을 보고 자극을 받은 김일성은 바로 국제대회를 유치합니다. 177개국
2만 2천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미친 스케일의 국제대회를 열어보이죠. 160개국 8,500여 명이 참가한 서울올림픽보다 더 큰 규모였습니다. 이를 위해 평양 국제비행장, 능라도 5월 1일 경기장, 평양의 고층 아파트, 그리고 가장 흉물스러운 건축물로 손꼽히는 류경호텔도 이때 준공합니다. 그러나 돈도 기술도 없었던 북한은 비행장과 경기장은 간신히 지었지만 참가 학생과 관계자들이 지낼 숙소와 다른 인프라는 제대로 완공할 수 없었고 참가 학생들은 침대 열차에서 숙직해야 했습니다. 이때 들어간 비용이 60억 달러. 이 영양가 없는 보여주기식 행사로 북한은 더 힘들어집니다. 3. 비난론. 한국이 섬유 화학산업이 발전하고 이로 인한 수출로 큰 돈을 버는 걸 본 김일성은 1983년 평안남도 순천에 100억 달러를 투입하며 비난론 공장을 건설합니다. 합성 섬유를 싼 값에 만들어 북한 인민들에게 입히고 수출도 할 생각이었죠. 그러나 공장 완공에 너무 치중하여 기본적인 실험도 제대로 하지 않고 무리하게 시작하다 보니 건설비만 늘어나고 제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김일성에게 시간과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간언하였지만 김일성은 진행을 명령하였고 결국 제대로 된 비난론 생산도 못한 채 공장은 100억 달러짜리 고철 덩어리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 세 가지 삽질로 북한은 230억 달러라는 큰 손실을 얻습니다. 가오잡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1984년 서울 경기 일대 집중호우로 한국이 피해를 입자 대남 수해 지원을 합니다. 원래 진짜 줄 생각은 없었고 그냥 가오 잡느라고 보내줄까? 라고 했는데 남한이 덜컥 받아버린 거죠. 김일성은 없는 살림에 박박 긁어서 구호물자를 보내줍니다. 지들도 먹고 살기 힘든데 저 먹고 살기 힘든 남녀 동포들을 위해 김일성 동지가 은혜를 베풀었다 라며 선전하죠. 이게 카푸어랑 다를 게 뭐야 진짜. 1990년대 대한민국은 단군 일의 최대 호황기를 맞습니다. 1994년 1인당 GDP는 10,000달러를 돌파, 1996년에는 선진국 클럽이라 불리우는 OECD에도 가입하죠. 그러나 급격한 개방과 방만한 운영 등으로 1997년 IMF 경제 위기를 겪습니다. 1990년대 북한은 그야말로 헬게이트였습니다. 소련과 다른 동구권 공산국가들의 붕괴로 북한 제품에 대한 수출은 급감합니다. 몇십 년간 독재를 해오며 삽질을 해오던 김일성이 1994년 사망하자 북한 내부는 혼란스러워집니다. 국가 마비 사태였죠. 몇십 년간 이어진 주체농법과 산지 개간, 벌목으로 대부분의 산은 민둥산이었고 그 여파로 95년에서 96년은 대홍수, 97년은 극심한 가뭄을 겪습니다. 이 시기를 고난의 행군이라 부르죠. 배급이 되던 식량은 없어지고 장티푸스, 콜레라가 창궐하면서 이 시기 최대 300만 명의 사람들이 아사하고 병사합니다. 이런 고난의 행군 시기에 정권을 물려받은 김정일은 대대적인 숙청 작업을 시행하며 자신의 지배력을 공고히 해나갑니다. 그리고 핵에 더 집중하죠. 사람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 핵실험을 하고 군사력을 늘려가며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어 갑니다. 대한민국은 IMF 위기를 딛고 1인당 GDP가 2006년 2만 달러, 2017년은 3만 달러까지 올라갑니다. 삼성, LG, SK, 현대차 등 유수의 대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해 나가며 세계 10대 무역 대국으로 성장해 나갑니다. 우리는 태어났을 때부터 북한이라는 골칫덩어리를 곁에 두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 핵실험에 조금 무뎌졌죠. 북한과 우리와의 격차는 엄청나게 크지만 방심하지 말고 대한민국의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하고 발전된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해주신 저의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 산업 역군들께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한국전쟁에서 목숨 바쳐 싸워주신 할아버지 세대, 산업화를 위해 밤낮으로 열심히 일해주신 아버지 세대,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다 아시는 얘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식과 정보를 관찰하는 지식미어캣이었습니다.